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6월 2일 목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문화 기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크리스마스 휴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유럽 역사문화 기행이랑 이 전쟁 얘기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새 이 전쟁과 평화와 관련된 이 여러 관광산 분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제1차 세계대전의 이 참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이 왼쪽 사진은 이 도시를 완전히 파괴한 후에 이제 독일군이 장교가 걸어 나오는 장면이 있어서 한번 가져오고 와봤습니다. 이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도시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거의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 오른쪽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 오른쪽 사진은 좀 특이하네요. 독일군 병사가 영국군 병사에게 이 담뱃불을 이 성냥으로 담뱃불을 붙여주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참혹한 전쟁터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점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제1차 세계대전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이 참호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휴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현대전도 참호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열심히 이 참호를 팠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 참호전은 바로 이 제1차 세계대전의 때 처음 만들어진 이 방어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1차 세계대전은 그야말로 현대과학이 총동원된 전쟁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기술로 얘기를 하면 그거 분당 몇백 발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미사일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그야말로 이 최첨단 무기들이 비행기부터 시작해서 탱크, 기관총 할 것 없이 심지어는 독가스전까지 이 현대 과학이 집대성된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참호전의 등장으로 변화된 전쟁 양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뒤에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 크리스마스 휴전의 의의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참호의 모습입니다. 이 종군 기자들을 이 종군 기자, 이 사진 기자들에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가롭게 담배도 피우고 앉아서 쉬기도 하지만 이 참호전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이 축축한 그야말로 진흙벌 비슷한 곳에 이 발이 항상 이 축축한 상태에서 이 전쟁을 하게 되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노상 날아드는 총탄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참호에서의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호는 길고 깊은 도랑을 의미합니다. 예, 그리고요, 이 제1차 세계대전과 관련이 깊은 방어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참호전의 결과는 매우 처참했습니다. 예, 이 참호전이라는 것은 이 쏨강 전투에서 처음 마른강 전투에서 쏨강과 마른강 전투에서 처음 이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강과 강 사이에 뚝이 방어 수단이 되면서 이 교전이 일어났을 때 상당히 안전하다는 그런 판단이 내려지고요. 그에 따라서 이 강을 사이에 둔 이 뚝을 이 방어 수단으로 삼았던 것을 대신해서 참호를 파서 그 속에 이 은신을 하면서 엄폐를 하면서 이 전쟁을 하게 되는 이 수단이 되죠. 그렇지만 이 참호전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사상자만을 냈을 뿐이죠.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경우에는 제가 이 프랑스 편에서 얼핏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 쏨강 전투에서는 영국군이 뭐 하루 만에 6만 명이 전사하는 이 참혹한 결과를 내기도 하죠. 뭐 그렇게 됐던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돌격 앞으로 이 명령으로 이 상대방의 참호를 점령하기 위해서 거의 무대포로 거의 방어 작전 없이 이 무대포로 진격시켰던 이 영국군의 실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참호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하나의 고지를 점령하는 게 어려운가를 반증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예, 이 영국군의 모습인데요. 이 궁견이 등장을 하죠. 뭐 궁견뿐만이 아니고 뭐 전쟁에서 쓰이는 이 동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비둘기를 이용해서 적진을 뚫고 통신 군령을 전달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사극 같은 데서 많이 봤을 거예요. 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새롭게 투입된 것이 이 궁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참호투성이 서부전선부터 가보도록 하죠. 제1차 세계대전 중 주로 독일 군대, 프랑스, 영국, 미국 연합군 간의 전투가 이루어진 프랑스 북부와 벨기에가 위치한 서부전선에서 참호가 그야말로 뒤덮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호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갑자기 등장한 신기술은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이 참호가 쓰이긴 했는데요.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해자에 대한 적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이 해자라는 것은 성 둘레에 이 물을 둘러서 적이 쉽게 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시설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뚝이 있게 마련이죠. 그렇게 돼서 그 뚝을 이 방어수단으로 해서 적을 이제 공격하는 이 방어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참호는 거기에서 유래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참호는 포와 총기의 보급으로 현대전의 중요한 방어수단이 되었죠. 더더욱이나 이 제1차 세계대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화학전과 독가스가 널리 이용되었기 때문에 이 정면이 막혀 있는 참호 덕분에 군인들은 방독면을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어 이 참호는 아주 유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독면을 쓰고 기관총을 조준하고 있는 이 영국군의 모습입니다. 뭐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 군견도 이 독가스전에 취약하죠.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독가스에 감염이 되면 그야말로 죽게 되니까 이 군견에게도 이 맞는 이 방독면을 준비해서 이 군견에게 착용시키고 전선에 투입하는 모습입니다. 이 참호전은 그야말로 엄청난 사상자를 냈죠.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부대는 검을 소총에 매달고 조준 사격 자세로 참호해서 공격과 방어를 하게 됩니다. 일직선상으로 펼쳐진 그리고 유효 사거리 내에 적의 참호를 향해 돌격을 하고요. 이런 방식은 효과는 없고 대량 사상자만 속출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적의 진지 그리고 참호를 향해 그야말로 아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격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많은 사상자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 참호전은요 밤중에 시작되고요. 먼저 포병의 엄호 사격부터 지원부터 있게 됩니다. 독일군은 연합군의 참호 중 가장 약한 곳에 고도로 훈련된 병사를 보내어 공격하고요. 이러한 공격이 반복되면서 사실상 이 군인들이 사실상 계속되는 이 포격 소리와 이 총소리에 이 쉘 쇼크라는 어떻게 보면 요새식으로 얘기하면 이 전쟁 후 스트레스라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죠. 이 참호전의 잔인함은 1916년 프랑스 솜 전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영국군은 전투 첫날 무려 6만 명의 사상자를 낼 정도로 이 고지를 점령하고 적의 진지를 점령하고 적의 참호를 점령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얼마나 많은 사상자를 낼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죠. 질병과 이 쉘 쇼크가 만연했죠. 이 참호의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다닥다닥 붙어 싸우면서 이질, 콜레라, 그리고 장티푸스와 같은 전염병이 빠르게 퍼지게 됩니다. 모든 전쟁에서 이 전투 중에 사망하는 병사들보다 사실은 전염병에 의해서 죽는 전사하는 이 전사자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이 위생을 관리하기가 어렵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수인성 전염병들, 이 물 관리를 잘못해서 일어나는 질병들이 폭넓게 퍼지게 되죠. 거의 매일 계속되는 폭격과 오랜 기간 참호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병사들이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알려진 쉘 쇼크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요인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이 역사상 최대의 전사자를 낸 전쟁이 된 것이죠. 참전 군인 중 약 10%가 사망하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엔 전염병으로 죽은 군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전쟁에서는 이 교전보다는 전염병으로 죽은 군인이
훨씬 더 많죠. 예, 이 독일군과 이 영국군이 서로 뭔가 이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한가한 이 저녁밤을 즐기고 있네요. 근데 어떻게 전쟁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예,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린 전쟁터로 가보도록 하죠. 1914년 12월 7일 이 교황 베네딕토 15세는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해 휴전을 제안하게 됩니다. 하지만 참전국들은 교황의 휴전 제안을 공식 거부하고요. 반면에 참호에 있던 군인들은 자체적으로 휴전을 선언하게 됩니다. 예, 전쟁지휘부들은 교전을 택했는데 참호에 있던 군인들은 자체 휴전으로 갔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건 군령권 위반이고 상당히 위험천만한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크리스마스 휴전은 1914년 크리스마스 무렵에 이루어지게 되죠. 제1차 세계대전 중 서부 전선을 따라 여러 지역에서 크리스마스 축하를 위해 교전 행위가 중단되게 됩니다. 이 비공식적인 휴전 기간 동안 양측 병사들이 참호에서 나와 무인지대에서 친선 교류를 갖기도 하죠. 제1차 세계대전에서 싸운 많은 독일군과 연합군은 크리스마스 캐롤을 함께 부르고 이 연합밴드까지 구성해서 이 크리스마스를 즐기게 됩니다. 예, 이 축구 장면인데요. 영국군과 독일군들 200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무인지대에서 이 축구를 하는 모습입니다. 예, 뭐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전투 축구에 대해서 뭐 기억이 요새는 축구를 더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여하튼 전투 축구 하던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예, 뭐 여기서 살기가 느껴진다거나 뭐 증오심이 느껴진다거나 그런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네요. 크리스마스 새벽이 되자 일부 독일군 병사들은 참호에서 나와서 영어와 프랑스어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무인지대를 가로질러 연합군 참호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합군 병사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이 독일군이 무장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는 비로소 참호에서 나와 악수를 나누었다고 하죠. 담배와 푸딩 선물을 주고받으며 캐롤을 함께 불렀다고 합니다. 일부 독일군들은요, 참호 주위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축구를 즐기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 짧은 휴전 기간 동안 일부는 이 전우들의 시체를 수습했다고 하는데, 이 전우들의 시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 독일군 시체, 뭐 연합군 시체 할 것 없이 이 모든 군인들이 함께 이 죽은 전사자들의 시체를 수습했다고 합니다. 독일군 중위였던 쿠르트 제미슈의 회상을 한번 들어볼까요? 훌륭하지만 놀랍고도 해괴한 일이었습니다. 영국군 장교들도 마찬가지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잠시나마 적을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예, 한번 이 크리스마스 휴전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이 크리스마스 휴전은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나타난 일이었죠. 전통적인 기사도 정신에 따른 마지막 사례가 아닐까 하는 개인적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후론 크리스마스 휴전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고요. 그 이후로는 끊임없는 교전 행위만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이 크리스마스를 온 가족이 모여 한 해를 정리하고 친구들과 오해와 갈등을 푸는 기회로 여겨온 장병들에게 사실 이 크리스마스 때의 교전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요. 이 크리스마스는 이제 온 가족이 모여 한 해를 정리하고 뭐 이런 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때 왜 전쟁 행위를 해야지 되는지 병사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고, 그뿐만이 아니고 이 전쟁이 시작됐을 때 곧 전쟁은 끝난다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뭐 3개월 있다가 돌아올게요 하고 이제 군대에 가벼운 마음으로 간 병사들이 이 크리스마스 때까지 계속 교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유, 이거 언제 전쟁이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예, 그거는 뒤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개인주의가 강한 영국군이 아닌 연합군 쪽이 아닌 전통과 관행을 따르려는 심리가 강한 독일군이 이 크리스마스 휴전을 먼저 제안한 것에서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오래된 크리스마스 관행에 어울리지 않는 현대전에 대한 저항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당시의 생생한 증언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나중에 이 유명한 만화가가 된 영국군 기관 총수 브루스 베언 스파더의 회고를 한번 보도록 하죠. 몇 시간 전에 우리는 여기서 서로 죽이려고 사생결단으로 싸웠던 자들과 웃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예. 아까까지만 해도,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사선에서 서로를 죽이려고 총뿌리를 겨누고 총을 쐈던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휴전을 맞이해서 서로 웃고 수다를 떨었다는 얘기죠. 이 로열 워릭셔 연대 제1대대의 동료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진흙 속에서 떨며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깊이 91cm, 너비 91cm에 불과한 참호에 웅크리고 있었죠. 그래요. 같은 너비와 높이를 갖춘 참호에 웅크리고 앉아서 적이 언제 이 돌격을 해올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낮 없이 이 끊임없는 불면증과 공포에 시달렸다고 증언하고 있고요. 이 보급품이라곤 오래된 비스킷과 눅눅한 담배뿐이었고요. 오후 10시경 느닷없이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저 멀리 들판 너머 어두운 그림자 사이에서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두렵겠죠. 사실은 참호에서 적군이 이제 돌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 속에서 그 소리를 듣고 극도의 긴장 상태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독일군이 갑자기
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후 어둠 속에서 일부 영국군들도 노래를 따라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는 적진 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귀를 쫑긋 세웠죠. 독일군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독일군 병사가 이 독일어 액센트가 섞인 영어로 커먼이라고 말한 거죠. 병사들은 참호에서 기어나와 무인지대에서 만나기 시작했고요. 영국군과 독일군은 전사자의 시체를 함께 수습할 수 있다는 사인을 허공에 총을 쏘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에게서도 증오심은 느낄 수 없었다고 이 기록에 기억을 하고 있죠. 휴전 기간 동안 악수와 수다가 오가고 추운 겨울밤에 노래와 담배와 와인을 교환하는 등 엄동설안에서도 상부의 명령은 무시한 채 휴전 파티를 즐겼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무렵부터 서부전선 곳곳에서 휴전이 이루어지고요. 이 동부전선에서도 며칠 동안 휴전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참전 용사들로선 지옥에서 맛보는 반가운 휴식이었죠. 전쟁 초기에는 전쟁이 금세 끝날 것이므로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다들 기대하고 전선으로 나갔던 병사들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살인병기들, 분당 수백 발을 발사하는 전투 비행기의 대량 생산, 그뿐만이 아니고 가스전, 기타 등등, 그리고 기관총도 분당 수백 발을 쏠 수 있는 이 기관총까지, 탱크도 이제 등장을 했고요. 이 고도의 최첨단 병기들로 무장한 상태였죠. 거기다가 이 양측의 이 초기 교전에서 이 패전 소식은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1914년 8월 타넨베르크에서 러시아의 완전한 패전이 있었고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마른 전투에서 이 독일군이 처음으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1914년 겨울이 다가오고 추위가 닥칠 무렵 수백 마일에 걸쳐 서부 전선이 구축되게 되고요. 수많은 병사들이 전선의 참호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지만 이미 수만 명이 전사한 뒤였죠. 당시에 수많은 일기와 편지가 크리스마스 휴전을 증언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신문에도 이 보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리딩이라는 영국군 소총수가 아내에게 쓴 편지가 1914년의 휴전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우리 소대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격선에 있었는데 내 차례였어. 이른 아침에 독일군은 좋은 영어 발음으로 노래하고 소리치기 시작했어. 그들 중 일부와 악수를 했고 그들은 우리에게 담배와 시가루를 주었어. 그날 우리는 총을 쏘지 않았고 모든 것이 너무 조용해서 꿈처럼 느껴졌어. 계속되는 기관총 소리와 총소리, 이 포소리, 거기다 이 비행기에 이 계속되는 난사, 그냥 거의 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계속되는 이 고통에 시달리던 이 군인들 입장에서는 이 총을 쏘지 않고 그야말로 정막이 흐르는 이 상황에서
얼마나 꿈처럼 느껴졌을지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보시면 어떨까요? 또 다른 일기와 편지는 독일 군인들이 참호 주변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촛불로 밝히는 것을 묘사하고 있기도 하고요. 한 독일 보병의 일기에 따르면 영국군이 임시 이발소를 만들어 놓고 이 독일 병사에게 이발을 해주고 담배 몇 개 피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이 영국군이 장사 속에 아주 극도로 발달되어 있네요. 임시 이발소를 설치해서 독일군 병사를 이발을 해주고, 뭐 마르코아는 필요가 없으니까 담배나 몇 개 피 요구하면서 이 이발을 시켜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영국군 존 페르구손의 회상을 한번 보죠. 뭐 몇 시간 전에 여기서 우리는 서로 죽이려고 했죠. 지금은 그들과 웃고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전쟁도 결국엔 인간의 일이 아닐까. 상부에서 어떠한 명령이 떨어지더라도 이 사병들이 각각 이 전통적인 독일군이 먼저 시작한 거죠. 이 독일군은 영국군이나 연합군에 비해서 사실상 이 전통적인 이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의 영향이 결국은 크리스마스 휴전으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 인간의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국 축구 선수였던 어니 윌리엄스는 훗날 이 얼음판 축구 경기를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죠. 공이 어디선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어느 진영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00여 명이 다 같이 축구를 즐겼습니다. 예, 200여 명이 한꺼번에 하는 그야말로 이 축구 잔치를 벌였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영어와 독일어를 구사할 수 있었던 독일 중위 쿠르트 제미슈도 일기에서 축구 경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국인들은 그들의 참호에서 축구공을 가져왔고 곧 활발한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예, 앞서 보시면 공이 어디선가 불쑥 나타났다고 이 영국 축구 선수 출신이었던 어니 윌리엄스가 증언을 했는데, 그 공이 결국은 영국인들이 가지고 왔다는 것을 이 독일군 중위 쿠르트 제미슈의 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문에도 이 크리스마스 휴전을 다루고 있는데요. 1915년 1월 15일자 더 아일리시 타임스에 실린 어느 군인의 글을 통해서 이 신문에 보도되기도 하죠. 크리스마스 무렵 우리는 서로 왕래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특별한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였죠. 다 함께 모여 전사자를 애도했습니다. 독일 군들은 아주 친절하더군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비공식적인 휴전에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참여했는가에 관해선 논쟁거리입니다. 휴전은 소규모이고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방도가 없죠. 1914년 12월 7일 교황 베네딕트는 참전국 지도자들에게 크리스마스 휴전을 요청합니다. 적어도 천사들이 노래하는 밤에는 총성이 멈출 수 있도록 이라는 제목하에
이 크리스마스 휴전을 제안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탄원은 지휘관들에 의해 거부당하게 됩니다. 사병들이 크리스마스 휴전을 선언하자 지휘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영국군 장군이었던 도레스 스미스 도리언 경은 이 비밀 메모에 이것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가라앉고 있는 냉담한 상태를 예시할 뿐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 이 참호전이 나타나게 되면서 사실상 참호를 점령하기 위한 이 전쟁이 돌격과 수비 이 전쟁이 계속되면서 사상자만 늘고 이 부상자만 느는 이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이 군인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로서 이 크리스마스 휴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군사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았죠. 예, 크리스마스 휴전에 참여한 이 사병들이 군사재판에 회부돼서 처벌을 받았고요. 최고사령부는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선 부대에 지시하기도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더 이상의 크리스마스 휴전은 없었고요. 1914년의 크리스마스 휴전은 전쟁도 결국 인간이 벌이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전쟁 기계들이 이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벌떼처럼 쏟아져 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인간이 벌이는 일이라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상기시켜준 한 예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오늘의 핵심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과제를 좀 보고 있는데요. 이 한글 중에서 이 확장자명이 이 파일명 이 확장자명이 HWPX로 되어 있는 이 자료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열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거로우시겠지만 한번 이 과제란에 들어가셔서 확장자명이 HWPX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 HWP로 변환해서 다시 올려주십사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건 모든 과제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예, 오늘의 핵심을 보도록 하죠. 만일 여러분이 이 여행 개발 기획자로서 이 전쟁을 소재로 한 혹은 이 전쟁의 반대말인 평화를 소재로 한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면 어떤 것을 기획하고 싶은지 한번 궁금한 생각이 들더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는 이 과제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사. 어떤 사람들은 뭐 6.25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여행 개발 기획자라면 어떤 관광 상품을 기획할지 한번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핵심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주차 과제를 내고 있는데요. 이 생각 노트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생각 노트 잘 쓰신 분들은 아마 인성개발 교양센터에서 또 약간의 부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잘 적어 주시고 그것을 사진 파일이나 아니면 이 스캔 파일로 이 과제란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